왼손, 오른손으로 똑같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혀를 콧구멍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특이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전체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이요. 농담을 하면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좋겠죠? 하지만 두 눈썹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더 희귀해요. 만약 둘 다 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그에 상응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눈썹을 따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무릎에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나요? 이건 앉았다 일어나기 검사라고 해요. 비록 이 테스트가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다면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팔을 뻗어서 팔꿈치 안쪽 오목하게 파인 곳에 반지를 올려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반지가 안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희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2%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팔꿈치를 쉽게 핥거나 엄지손가락을 팔뚝에 댈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의 차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몸을 뱀처럼 비틀고 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백브릿지를 하고 온갖 종류의 다리 찢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운동기능 과잉증이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뇌 수질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뇌의 이 부분은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90%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10%만이 왼손잡이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양손으로 똑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선천적으로 양손잡이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인 약 7천만 명을 차지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두 손으로 같은 문구를 쓰거나 먼저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원을 그리세요. 차이가 없다면 축하해요. 그런데 이런 연습은 뇌 반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아요.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든지 간에요. 거울 글씨 쓰기는 신경세포를 깨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생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기장에 적곤 했어요. 그가 거울 글씨를 쓴 실제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라고 추측해요. 거울 글씨 쓰기는 보통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의존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계절에 따라 옷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추울 때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동설 안에 수영복만 입고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눈 속에 설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술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은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향상, 전반적인 행복감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눈 속에서 몇 초 동안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오래 못할 거예요. 손바닥을 앞으로 뻗으세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모으세요. 이제 검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벌리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나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간지럽히지 않는 한 간지럼을 타지 않아요.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부위가 자신의 움직임에 따른 감각을 예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뇌는 신경계의 다른 부분으로 이러한 감각을 취소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 하나가 아니라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를 사용해서 신경을 자극해 긴장을 풀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해서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뻗고 발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발을 돌리면서 종이나 공중에 숫자 6을 그려보세요. 뇌의 왼쪽 영역이 동시에 두 가지의 반대되는 회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뇌가 모든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첫 시도부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또한 다른 숫자를 쓰려고 시도해도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0을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정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첫 번째 시도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전정계는 몸 전체에 많은 장기와 시스템을 포함해요. 함께 작동하면서 몸이 다양한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전정계는 내의와 시력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조용한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혀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혀는 많은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해요. 약 10%의 사람들이 혀로 코끝을 만질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혀의 현재 타이틀은 미국의 닉 스토이벌이 보유하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그의 혀 길이는 10.1cm예요. 27cm나 되는 혀로 인도 최고 기록에 오른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와, 아이스크림 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겠네요? 성인 남성의 평균 혀 길이는 약 8.5cm이고 여성의 평균 혀 길이는 7.9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에 혀를 쉽게 댈 수 없어요. 체리줄기로 매듭을 묶는 것은 인기 있는 파티 게임이지만 이걸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2014년 6월 알 글리니에키는 1분 동안 혀로 14개의 체리줄기 매듭을 만들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우와! 만약 이 기록을 깨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3.8cm 정도의 긴 줄기를 사용하세요.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 옆을 말아 U자형을 만들어 보세요. 인구의 약 65에서 81%가 선천적으로 혀말기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여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혀말기가 유전적 능력이라고 믿지만 최근의 연구는 연습을 하면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케차리 무드라는 혀 끝을 다시 말아서 입 안으로 넣는 것을 의미하는 요가 용어입니다. 이상적으로 혀가 부드러운 입천장 위에 도달해서 비강의 시작 부분에 닿아야 해요. 이 아사나는 마음과 몸을 상쾌하게 하고 갈증, 배고픔,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밤 케차리 무드라와 함께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자각몽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요가 초보자들은 혀를 비강에 도달하게 할 때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은 연습해야 해요. 바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귀를 맘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축하해요. 지구상의 약 22%의 사람들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해요. 귀를 움직이는 건 고대 조상들에게 흔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고대인들이 귀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믿어요. 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집단을 이계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인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연습하면 누구나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개나 고양이처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귀를 쫑긋할 수 없어요.